이 이야기는 당뇨 관련 건강 제품을 파는 업체나 인기 건강 유튜버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아침마다 혈당 걱정하며 그들의 특수식품을 계속 구매하고 그들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며 광고 수익을 안겨주는 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30년간 쌓아온 연구자로서의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양심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동료 연구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며 비난받을지도 모르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는 장사를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침 한 끼만 잘못 드셔도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치고 피곤이 밀려온다는 거대한 불안 앞에서 비싼 건강식품을 사 먹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아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침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면서요? 전 빵 한 조각만 먹는데도 점심 전에 어지럽고 손이 떨려요. 이것은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거짓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아침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올바른 지식과 순서, 구성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아침마다 식빵 2조각과 잼으로 가볍게 때우며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한 분이 단 일주일 만에 접시 구성을 바꾸셨더니 10년간 계속되던 오전 피로와 손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던 일도 제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을 넘었던 80을 넘었던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지긋지긋하게 혈당 변동에 시달려 오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혈당 안정을 위한 그 구체적인 아침 식사법, 순서와 구성의 명확한 원칙을 당신의 손에 쥐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당뇨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 예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올바른 식생활로 혈당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있는 30년차 당대사 연구 박사 박지환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도 반드시 아침 한 끼로 하루 혈당 곡선을 바꿀 수 있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제 30년의 모든 경험을 담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부터 드시나요? 혹시 식빵과 시리얼, 달콤한 음료로 시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장모님과 함께 사는 사위분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요. 장모님은 71세이신데 아침마다 식빵 2조각에 딸기잼을 발라 드시고 달달한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드셨대요.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점심 전만 되면 손이 떨리고 극심한 피곤이 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위분은 장모님께 밤약만 줄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침을 더 적게 드셨죠. 빵 한 조각으로 줄이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졌습니다. 오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를 찾게 되고 점심에는 폭식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됐대요. 그러다 보니 체중도 오히려 늘고 혈당 수치는 더 들쑥날쑥해졌습니다. 전형적인 요요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드린 제안은 단 한 가지였어요. 양을 줄이지 말고 접시 구성을 바꿔보자는 거였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넉넉하게 드신 다음 탄수화물은 통곡물 위주로 조금만 드시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접시의 절반은 샐러드나 데친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대부분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로 그리고 조금만 현미밥이나 통밀빵으로 구성하는 거였죠. 처음에 장모님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간식을 찾지 않게 됐고 점심 전에 그 끔찍한 졸음과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손 떨림도 없어졌고요.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를 재보니 이전처럼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2kg 정도 줄었고요. 무작정 양을 줄인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침 한 끼의 순서와 구성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아침을 가볍게 먹으려고 빵 한 조각만 먹었는데 오히려 더 배고프고 피곤하신 적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루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한 끼만 바꿔도 하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접시 구성의 황금 비율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를 차근히 짚어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 식단이 혈당에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혈당 곡선의 첫 단추입니다. 순서와 구성, 조리 방법과 시간만 바꿔도 수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식사 순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부터 드시나요? 밥이나 빵부터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신 다음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그물망처럼 작용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 영양학회와 해외 내분비 분야 여러 연구에서도 식사 순서가 식후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 님도 이 방법을 쓰셨어요. 아침에 샐러드와 삶은 달걀을 먼저 드신 다음 밥을 반 공기로 줄여서 마지막에 드셨죠. 그랬더니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집중력도 좋아졌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물 한 접시나 샐러드를 먼저 천천히 드세요. 그 다음 삶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잡곡밥을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채소를 먼저 먹는다고 해도 거기에 단맛 나는 소스를 듬뿍 뿌리고 빵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두 번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약간 모자랄 듯하게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단백질은 부족하게 드시고 탄수화물은 과하게 드세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포만감과 혈당 리듬 안정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오전 내내 배고프지 않고 점심때 폭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늘리면 이후 식후 혈당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이선미님은 이전에는 아침에 빵 1개와 우유만 드셨어요. 그런데 달걀 2개와 두부밥 모를 더하시고 빵은 절반으로 줄이셨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자꾸만 찾게 되던 과자나 떡 같은 간식의 빈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점심 전까지 배가 고프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간식을 안 찾게 된 거죠.
접시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대부분을 단백질로 채우는 겁니다. 달걀이라면 2개, 두부라면 반 모 정도요. 그리고 작은 공간에만 밥이나 빵을 조금 담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백질이라고 해서 기름진 조리는 피하셔야 해요. 달걀 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이 좋고 생선도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소화도 더뎌져요. 여러분은 아침에 단백질이 손바닥 한 장 분량 정도 나오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통곡물 선택과 전날 밥 식히기입니다. 흰 쌀밥이나 흰 식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현미,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요.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전날 지은 밥을 냉장고에 식혀뒀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처럼 빠르게 소화되지 않아서 혈당 반응이 완만해지는 데 도움을 주죠. 전분을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70세 정명우님은 현미와 귀리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전날 저녁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해 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데워서 드셨죠. 그랬더니 식후 혈당 급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미와 귀리를 7대3 정도로 섞어서 밥을 지으세요. 그리고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밥에 달콤한 토핑을 올리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조청이나 꿀, 잼 같은 걸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담백하게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잡곡밥을 전날 지어서 드셔보신 적 있나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새콤한 한 숟가락의 힘입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신맛 나는 것들이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국내외 식품 영양 분야에서 유기산 섭취가 식후 혈당 반응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만났던 66세 문지호님은 아침 샐러드에 사과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뿌려 드셨어요. 시중에 파는 단 드레싱 대신 사과 식초와 올리브유를 섞어서 직접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포만감도 오래가고 속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넣으세요. 식초와 올리브유를 2대1 정도 비율로 섞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됩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주의하실 점은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 농도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빨대로 마시면 치아 손상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어떤 종류의 식초를 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귀리와 계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계피도 소량 사용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귀리의 종류예요. 가공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처럼 곱게 갈려서 물만 부으면 되는 제품은 흡수가 너무 빨라요.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처럼 알갱이가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한미정님은 롤드 오트 50g에 무가당 두유를 부어서 하룻밤 불려 두셨어요. 거기에 계피가루를 한 자 작은 술도 안 되게 살짝 뿌리셨죠. 아침에 그걸 데워서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셨는데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갔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시고 가당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시리얼처럼 설탕이 많이 든 제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순수한 귀리만 쓰셔야 해요.
계피는 과량을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잔 작은 술 미만으로 조절하세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더 적게 쓰시는 게 좋고요. 집에 있는 오트밀은 어떤 형태인가요?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6번째는 시간대와 규칙성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꾸준히 아침을 드시면 하루 혈당 곡선이 안정됩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성을 키운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어요. 어떤 날은 아침 7시에 먹고 어떤 날은 10시에 먹고 또 어떤 날은 아예 거르고 이러면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인슐린 분비 리듬도 흐트러지고요. 제가 만났던 73세 윤대성님은 아침 시간을 8시 30분으로 고정하셨어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 드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전 간식을 찾는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적응한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은 8시대, 점심은 12시대, 저녁은 6시대 이렇게 일정한 시간대로 유지하세요. 30분 정도 차이는 괜찮지만 2시간씩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아침을 거르고 늦은 밤에 과식하는 패턴이에요. 이러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은 꼭 드시고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고정 시간은 언제인가요? 혹시 매일 들쑥날쑥하진 않으신가요? 이제 이 6가지 원칙을 생활에 바로 넣을 수 있게 확장 실천법을 더 촘촘히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기본 원칙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시 구성 공식부터 확실히 정리할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황금 비율입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 나머지의 절반 이상은 단백질, 그리고 남은 작은 칸에만 통곡물을 담으세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접시를 둘로 나누세요. 한쪽 절반은 전부 채소예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데친 브로콜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다시 반으로 나누세요. 그중 큰 부분은 단백질, 작은 부분만 탄수화물이에요. 채소의 단맛 나는 소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마요네즈나 시중에 파는 달콤한 드레싱은 피하세요.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만든 드레싱을 쓰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샐러드 한 접시, 삶은 달걀 2개나 두부 반모 또는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리고 현미밥 소량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오늘 아침 접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비율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채소가 정말 절반을 차지하고 있나요? 이제 오트밀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트밀은 정말 좋은 아침 식사인데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가공이 적을수록 천천히 흡수됩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가당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그건 거의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처럼 알갱이가 남아있는 제품을 사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롤드 오트 50g을 그릇에 담으세요. 거기에 무가당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냉장고에 하룻밤 놔두세요. 이걸 오버나이트 오트라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먹어도 되고 데워 먹어도 됩니다. 거기에 견과류, 몇 알과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조금 얹으세요.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오버나이트 방식으로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정말 간편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제 한식 한상 버전을 알려드릴까? 우리 전통 식단도 조합만 잘 바꾸면 혈당 관리에 정말 유리합니다. 오히려 서양식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국물과 젓갈은 적게, 밥은 소량만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식사의 문제는 국물에 염분이 많고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미 귀리밥을 100g만 작은 공기에 담으세요. 그리고 달걀찜이나 두부 조림을 메인으로 넣으세요. 단백질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반찬으로는 데친 채소를 2가지 준비하세요. 시금치 나물, 숙주 나물, 브로콜리 뭐든 좋아요. 거기에 무절임이나 깍두기를 아주 소량만 곁들이면 됩니다. 국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도 마찬가지예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소한만 드세요. 김치도 많이 먹지 마시고 한두 점만 드세요. 집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반찬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반찬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새콤함을 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유기산은 포만감과 속 편안함에 도움을 주거든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물에 묽게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로 마시거나 식사 중에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사과 식초 1스푼과 올리브유 2스푼을 섞으세요. 거기에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다진 마늘 조금을 넣으면 됩니다. 잘 섞어서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시중에 파는 드레싱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당 관리에도 좋아요. 샐러드 드레싱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식사 속도와 집중도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섭취량이 자연히 줄고 혈당 변동성도 낮아져요. 주의하실 점은 영상을 보면서 식사하면 과식하기 쉽다는 거예요.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지 모르고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러면 포만감 신호를 놓치게 되는 거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입을 떠서 입에 넣으면 20번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요. 그리고 배가 파랄 정도 찼다 싶으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배불러질 때까지 먹지 마세요. 식사 시간을 재보세요. 최소한 20분은 걸려야 합니다. 10분 만에 후다닥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한 끼만이라도 시간을 재면서 천천히 드셔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날 준비에 힘을 말씀드릴게요. 미리 준비된 재료가 있으면 아침에 선택이 정말 쉬워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냉장고에 달콤한 간편식을 비워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식빵, 잼, 시리얼, 과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자꾸 손이 가게 되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 재료를 준비하세요. 삶은 콩을 한 봉지 삶아서 소분하고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데쳐서 한 끼씩 나눠 담아두세요. 현미 귀리밥도 한 번에 여러 공기 지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달걀도 한 번에 10개 정도 삶아 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아침에 그냥 꺼내서 데우기만 하면 돼요. 5분이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바쁜 아침에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주말에 일주일치를 소분해 둘 수 있나요? 이번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 오늘 핵심을 정리하고 딱 하나의 행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아침을 가볍게 빵과 잼으로 때우거나 밥만 적게 먹으면 혈당이 관리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다음 통곡물은 소량으로 마무리하는 순서와 구성이에요. 그리고 전날 밥을 식혀두기, 새콤한 드레싱 한 숟가락 더하기, 천천히 씹어 먹기까지 모두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탄수화물 폭주로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극심한 허기가 찾아와서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계속 찾게 돼요. 점심과 저녁까지 폭식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결국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립니다. 몸은 지치고 피로는 쌓이고 합병증 위험은 점점 커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한 끼로 혈당이 안정되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길어집니다. 간식을 찾지 않게 되고 점심때도 과식하지 않게 돼요.
혈당 수치의 들쭉날쭉함이 완만해지면서 오후 피로감도 줄어들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되고 합병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시면 될까요? 딱 하나만 고르자면 이겁니다. 내일 아침 접시에 채소를 절반 담으세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넉넉히 담으세요. 달걀 2개나 두부 반 모요. 통곡물 밥은 아주 작은 공기에 소량만 담으세요. 그리고 채소부터 드세요. 만약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전날 저녁에 잡곡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식혀두세요. 그럼 저항성 전분 효과까지 더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내일 아침 혈당이 오늘과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냉장고 속 흔한 재료로 10분 만에 만드는 구체적인 아침 조합 레시피들을 알려드릴게요. 바쁜 아침에도 뚝딱 만들 수 있는 실전 메뉴들이에요. 그리고 외식으로 아침을 드셔야 할 때 어떤 메뉴를 선택하고 어떻게 주문해야 혈당 관리에 안전한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엇을 바꾸시겠어요? 접시 구성인가요? 식사 순서인가요? 아니면 통곡물로 바꾸는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